자, 이제 또 오늘 약간 이제 어제 해외 축구 뭐 바르셀로나의 인터밀란승 요렇게 조금 먹긴 먹었지만은 너무 아쉬웠다. 더 먹었어야 된다. 요런 느낌들을 좀 받게 되는데요. 오늘이 그날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이 약간 이제 34배 자신 있게 한번 또 노림수를 가져보셔도 좋겠다. 요렇게 느낌을 받게 되고 지난주에 먹었던 48배의 재탕이 될 거다. 요렇게 조금 말씀을 드려볼 수 있는 패턴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오늘 경기도 여러분들이 조금 고배당도 잘 노림수를 가져보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국내는 약간 이제 패턴을 조금 달리 했습니다. 국내 패턴들 조금 다르게 조금 진행 포인트를 잡고 있다는 점에서 오늘 경기 국내부터 뭐 조금 좀 무게감 조금 깔끔한 적중 또 기대를 해주시면은 충분히 또 노림수가 있을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원주동부와 KT 소닉붐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출발하겠습니다. 출발. 자, 원주동부와 KT 소닉붐 두 팀 다 지금 현재 상승세입니다. 상승세를 조금 제대로 달려주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이제 KT가 약간 이제 최근에 또 이 상승세가 과연 또 정상적인 상승세일까? 이런 부분에서 시험대에 한번 오를 수 있는 경기가 창원 LG전이었어요. 창원 LG전에서 76대 75로 또 LG를 또 1점 차로 승리로 꺾어내면서 상당히 또 분위기를 잘 가져갔던 4연승이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동부도 지금 현재 5연승이에요. 5연승 팀과 4연승 팀의 맞대결로 상당히 또 오늘 경기는 조금 이제 두 팀들의 접전이 조금 예상이 되는 부분들이 좀 있는데요. 자, 무엇보다 올 시즌 맞대결에 양 팀 다 이제 또 어떻게 보면 또 2승 1패로 KT가 조금 우세였습니다. 2승 1패로 KT가 조금 우세를 보였던 부분들이 좀 있었는데 뭐 그 패턴에서는 실질적으로 이제 뭐 양 팀들이 격차 크진 않았다. 2승 1패지만은 최근에도 일단 2점 차였고요. 뭐 2차전 1점 차, 뭐 1차전 같은 경우도 3점 차에 조금 승패가 나뉘어질 정도로 양 팀들의 맞대결은 정말 팽팽했던 맞대결을 조금 보여줬다는 점에서 전 요 경기가 약간 승호패 5 사이드로 배당이 빠지는 것도 충분히 또 납득이 된다. 이거를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저도 일단 지금 접전을 조금 보고 있는 경기이기 때문에 한번 또 방향성을 또 5를 또 노림수를 가지시는 것도 상당히 또 메리트가 있을 수 있다. 국내 경기들 되게 5가 많이 나오죠. 그런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한번 또 그 방향성을 조금 배제할 수 없는 운영이 될 것이다. 이렇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 굳이 또 승패를 보자면은 지금 현재로 양 팀들이 약간 이제 또 리바운드에서는 조금 이제 뭐 원주 동부가 좀 우세를 보여주고 있고 또 어떻게 보면 또 득점에서도 동부가 조금 우세를 조금 보여주고 있는데 약간 동부가 약간 KT전에서 턴오버가 조금 문제였어요. 턴오버가 살짝 조금 늘어났던 부분들이 조금 문제라 가지고 조금 그 부분이 조금 아쉽긴 한데요. 전반적으로 최근엔 동부가 원래 턴오버 1위 팀에서 조금 최근의 페이스를 조금 잘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연승의 이유는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또 맞대결을 펼쳤던 팀들이 뭐 정관장 승리가 상당히 또 고무적이었죠. 그때 당시 턴오버가 상당히 또 적었고 최근에 1등하면서도 약간 이제 팀원들의 합들이 상당히 또 잘 맞아 들어가고 있다는 점에서는 전 요 경기는 약간 이제 조금 용병에서도 약간 동부의 우세를 조금 보고 있는 경기다. 동부 일반승도 조금 좋은 패턴은 될 수 있겠다. 이런 느낌들을 좀 받게 될 정도로 동부의 연승의 상승세는 무엇보다 다른 지표보다 턴오버가 많이 줄어들었다는 점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는 약간 동부승도 나름의 또 패턴이 될 수 있겠고요. 승호패 기준에서는 또 오사이드의 접전의 가능성 절대 배제를 할 수 없는 내용이다. 또 155.5 기준점인데요. 어떻게 보면 또 양 팀들이 두 번의 맞대결은 또 난타전이었고 한 차는 또 저득점의 행보를 조금 보여줬던 내용들이 좀 있었는데 오늘 또 오바가 많이 몰렸습니다. 오바가 오늘 어떻게 보면 또 지금 이제 주간 경기 국내 3경기 중에서 제일 구매율이 높아요. 무슨 내용인지 알겠지? 그렇다면은 최근에는 약간 이제 몰리는 경기들을 조금 터지는 양상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들을 조금 배제하기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리고 또 무엇보다 최근에 또 NBA도 약간 시즌 중반부로 들어서면서 약간 조금 저조한 득점대가 지금 나오고 있죠. NBA도 그렇고 국내 경기도 요때 시점은 조금 지칠 수도 있다는 점에서는 저는 약간 조금 기준점 대비해서 조금 언더사이드의 공략 포인트를 조금 고려해 보시는 게 조금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이런 느낌들을 좀 받게 됩니다. 오늘 이제 제가 또 미리 구매율을 조금 체크를 했습니다. 구매를 체크를 했는데요. 원주동부 155.5 오바가 지금 3경기 중에서 제일 구매율이 높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로 주간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 경기는 구매율이 제일 높았던 패턴들이 깨졌어. 계속 깨지고 있어.
그런 부분들이 좀 있다는 점에서 전 요 경기는 잠깐 이제 조금 언더사이드로 공략을 조금 해보시는 것도 나름의 또 리듬감이 될 수 있겠다. 역시 또 원주동부 승호패 5 가운데 또 155.5 기준점 언더 요렇게 공략 포인트를 두신다면은 충분히 또 나름의 또 리듬감이 될 수 있는 경기가 될 수 있다. 요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경기는 이제 우리카드와 대한항공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우리카드도 감독이 지금 떠나버렸죠. 감독이 떠나버리면서 박철호 감독 대행 체제로 지금 끌고 가고 있는 내용인데 뭐 그러면서 이제 약간 감독 변화 이후로 그래도 나름의 또 집중력을 조금 안고 같은 경기가 있었습니다. 직전에 이제 OK 원정에서 또 3대2의 또 승리 이렇게 조금 거뒀을 정도로 OK 원정 일정이 강서체육관에 그 상대 또 퍼포먼스를 조금 극복하는 내용들을 조금 보여줬다는 점들은 상당히 또 고무적인 내용이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럴 정도로 요즘 최근 약간 이제 감독이 우리나라 국내 같은 경우는 감독이 경질되고 나거나 이제 감독이 사임을 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경기들이 조금 잘 풀리는 경기들이 좀 있죠. 뭐 기업도 그렇고 삼성화재도 그렇고 우카도 직전 경기 그런 행보를 조금 보여줬다는 점들은 조금 긍정적입니다. 자, 시즌 맞대결 같은 경우는 올 시즌 맞대결 대한항공이 전승이에요. 3전 전승으로 또 우카전에 전부 다 승리를 거둬갔다는 내용들을 조금 보여줬었는데 3대0의 완승은 없었어요. 3대0의 완승은 없었고 전부 다 일단 3대1이었습니다. 세 차례 맞대결이 3대1로 나름의 또 접전을 조금 보여줬을 정도로 어떻게 보면 우카도 조금 대한항공을 잘 괴롭혔다는 팀이라는 점들을 조금 배제할 수 없는 내용인데요. 자, 우리카드가 지금 현재 그 대한항공이 지금 아시다시피 정지석 부상도 조금 그렇고요.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그 자리를 조금 메워주던 임재영까지 지금 부상으로 조금 빠져있다는 점들은 과연 지금 좋은 행보가 아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지금 이제 정한용이 조금 메워줘야 되는데 정한용이 올 시즌 조금 부진해요. 어떻게 보면 또 정한용이가 조금 자주 기용이 조금 안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경기력들이 조금 못 올라와 있다는 점들은 무엇보다 조금 불안한 요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요 경기가 이제 승패가 조금 난이도가 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내용인데요. 조금 이제 오늘 경기는 뭐 대한항공도 최근에 약간 경기력들이 조금 주춤한 내용들 또 러셀도 어떻게 보면 뭐 서브에서의 강점을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은 공격에서의 범실률들이 다소간에 조금 발목을 잡고 있다는 점에서 전 요 경기가 이제 대한항공보다는 우카의 반등세를 조금 집중하시는 게 조금 좋아 보인다. 역시 우카 프렌이나 역배의 가능성을 조금 배제할 수는 없겠다. 이런 느낌들을 좀 받게 될 정도로 대한항공은 이 부상 여파 지금 현재로 조금 문제점이다. 이렇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또 187.5가 좀 잡혀 있는데 요 경기는 저는 개인적으로 기준점이 조금 높게 잡혀 있지만은 조금 오버사이드의 공략 포인트도 충분히 또 한번 고려해 보셔도 좋겠다. 이런 느낌들을 좀 받게 됩니다. 두 팀들 올 시즌 맞대결 같은 경우도 말씀드렸다시피 전부 다 3대1이었지만은 상당히 또 듀스 접전도 상당히 또 자주 빈번하게 일어났고요. 세트당 간격차도 그렇게 크지 않았다는 점. 어떻게 보면 그 세트당 점수 차도 우카가 상당히 또 압박을 잘했다는 부분에서 전 요 경기가 약간 접전의 가능성도 실제 배제를 할 수 없겠다. 요 경기 조금 오바 좋아 보입니다. 오버사이드도 지금의 기준점이라면 충분히 또 노림수가 있을 수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오버로 컨택방을 조금 잡아보시는 것도 조금 좋아 보인다. 승패라는 어떤 팀이든지 그렇습니다. 어떤 팀이든지 늘 상승세를 달릴 수는 없어요. 그런 가운데 전 약간 지금 현재로 대한항공의 부상 여파는 조금 큰 타격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용해는 약간 접전 가운데 우카 역배, 프렌 또 187.5 기준점 오버사이드 이렇게 공략 포인트를 노려보시면은 충분히 또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경기는 이제 기업은행과 대전정관장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로 이제 기업은행 같은 경우도 역시 또 상승세죠. 나름의 또 분위기를 또 만들어가고 있고, 뭐 김호철 감독이 떠난 이후로는 계속해서 꾸준한 상승세. 최근에 또 페퍼전, 직전에 또 대전정관장과의 또 홈 경기 일정을 또 치렀었는데, 그때 당시도 3대1로 역시 승리를 거두면서 조금 홈에서도 정관장을 꺾어내는 모습들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 당시 또 4세트까지 이어졌고 3대1의 승리를 거뒀었는데요. 174점이 펼쳐졌어요. 그럴 정도로 조금 저득점의 행보를 조금 보여줬던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또 오늘도 기준점이 상당히 또 낮게 잡혀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일단 뭐 기업은행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또 공격 라인업들 상당히 또 준수합니다. 지금 이제 빅토리아를 필두로 해서 킹켈러까지 지금 살아나고 있는 패턴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또 기업은행은 지금 이제 여연 감독
대응 체제로 지금 이제 상당히 또 분위기를 조금 잘 만들어가고 있죠. 이 부분도 저는 상당히 또 긍정적으로 조금 보고 있다. 잘 이끌고 있어요. 팀을 또 으쌰으쌰 잘해주고 있고 팀 분위기도 상당히 또 살아나 있는 패턴들은 조금 무시할 수 없는 패턴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정관장은 문제가 뭐냐면은 그때그때 경기력이 달라요. 정관장은 지금 현재로 어떤 때 경기력들은 상당히 또 리시브도 조금 안정적이고 또 수비 밸런스도 상당히 또 좋은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고 그런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는데 특히 또 원정의 입장에서는 다소간히 조금 기복들이 조금 심한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들은 전 충분히 또 요경기가 조금 기업은행 사이드로 보시는 데는 조금 무리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최근 일단 뭐 10경기 동안도 뭐 경기력 자체는 지금 현재로 기업은행이 지금 현재 여자분에서는 상당히 또 압도적인 위치를 조금 보여주고 있거든. 뭐 흥국생명, 기업은행, 뭐 현대건설, 뭐 도공 같은 경우는 약간 조금 왔다 갔다 좀 했다가 다시 또 페이스를 끌어올리고 있지만은 조금 요렇게 지금 페이스가 좀 좋다. 요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 정관장은 지금 이제 최근의 경기력 좀 반등의 가능성이 조금 낮습니다. 뭐 최선을 필두로 해서 염혜선까지도 세터 부진이 조금 발목을 좀 잡고 있다는 점들은 조금 저는 좀 좋아 보이진 않는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요. 근데 오늘 경기는 저는 약간 요 경기가 179.5라면은 보통 이제 오버가 엄청나게 몰리죠. 오버가 많이 몰렸을 때 정말 많이 터트립니다. 경기를 조금 많이 터트리는 경기들을 조금 보여줬었는데 오늘은 제가 또 일단 구매율을 조금 주목을 하기로 했어요. 이게 약간 패턴을 조금 확인할 수밖에 없었거든. 오늘 여자 배구 오버가 안 몰렸어. 무슨 내용인지 알겠지? 직전 매치업도 저득점이었고 뭐 그런 행보들을 조금 보여줬다는 점에서 되려 언더가 몰렸어요. 언더가 몰린 패턴이라면 저는 지금 현재 그런 식의 접근을 되게 싫어합니다. 전력적으로 좀 접근을 하고 그런 패턴들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현재로는 토사장이 몰리는 패턴에서 조금 반대 행보를 조금 끌고 가고 있다는 점에서 전 요 경기는 오버할 것 같아요. 179.5 기준점 오버 사이드도 한번 또 고려 대상이 될 수 있을 정도로 전 요 경기가 오늘은 몰리지 않았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 그죠? 그런 행보들 오히려 되려 언더로 몰렸다는 점에서 전 요 경기를 오버로 한번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의 접근이 정말 싫은데요. 근데 지금 토사장이 그렇게 보여주고 있어. 무슨 내용인지 알겠지? 몰리면 터져. 몰리면 터지는 경기들을 너무 많이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언더가 몰렸다면은 전 요 경기 지금 동배당입니다. 1.74 동배당. 역시 또 그렇죠. 금쪽이 모드야. 전 오버를 한번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다. 아니면 또 어느 발을 패스를 하시고 기업만 누리셔도 돼. 아시겠지? 하지만 저는 요 경기는 오버 추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 이제 호주와 또 태국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안컵 또 경기죠. 지금 현재 약간 호주 사이드로 몰리다가 태국 사이드로 지금 배당이 조금 빠지고 있습니다. 되려 이런 행보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현재로 저는 약간 이 경기는 호주의 우세를 조금 보고 있는 경기이긴 해요. 왜냐면 또 호주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로 약간 프로팀에서 뛰고 있는 자원들 조금 배제할 수 없는 운영들이 조금 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정도로 뭐 최근 또 지난번에 대회 때는 어떻게 또 예선 탈락을 했어요. 조별리그 탈락을 좀 했었는데 카타르, 요르단, 인도네시아 이렇게 조금 세 팀들이 강했단 말이야. 근데 이번에 또 동티모르나 뭐 북마리아나 제도 이런 팀들과의 또 성적에서 상당히 또 압도적인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왔는데요. 좀 블레어나 또 어떻게 보면 뭐 지금 이제 징리크 이런 자원들 약간 이제 터스글로리나 약간 멜버른 빅토리에서 뛰고 있는 이런 자원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나름의 또 프로팀의 퀄리티를 조금 안고 있는 자원들이 좀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태국 같은 경우도 원래 이제 약간 뭐 나름의 또 젊은 자원들의 폼들이 조금 나쁘지 않은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는데 역시 지금 현재로 약간 수비진에서의 퍼포먼스는 조금 좋지 못해요. 네, 예선을 조금 거듭할 때도 계속해서 뭐 말레이시아전에서도 실점이 조금 있었고 레바논전에서도 두 골을 조금 허용했던 내용들은 과연 조금 내용적으로 수비 불안들은 조금 좋지 못했다. 두 팀들 이제 오늘 경기는 닭공 모드가 좀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또 두 팀들의 공격진이라면 2.5 기준점의 오버사이드로 공략 포인트 노려보실 수 있는 패턴이 될 거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 가운데에서 지금 태국 사이드로 지금 배당이 빠지고 있는데 약간 그런 게 있어요. 태국이 물론 이제 예전보다는 조금 피지컬도 조금 좋아지고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은 세트피스에서는 역시 조금 호주한테는 늘 열세였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아. 그런 부분들이 좀 있다는 점에서 저는 요 경기는 약간 이제 높이에서 그리고 또 최근에 또 호주 팀들도 약간 이제 어린 자원들의 퀄리티가 조금씩 올라오고 있다는 점에서는 전 충분히 또 용기는 호주 사이드의 접근 포인트를 조금 고려보셔도 좋겠다. 또 수비의 밸런스가 조금 차이가 나요. 태국은 약간 실점률이 조금 높다면은 호주는 기본적으로 수비 밸런스까지도 상당히 또 준수한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호주 사이드로 핸디값을 잘 설정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 아까는 또 호주로 빠지다가 지금 또 태국으로 좀 빠지고 있습니다. 딱히 뉴스는 지금 없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전 충분히 또 요 경기 그렇게 한번 접근을 해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핸디는 여러분들이 설정하시고요. 2.5봐도 좋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또 해외 축구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해외 축구 바로 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경기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은데요. 나는 또 경기 퀄이 조금 좋아요. 조금 이제 오늘은 잘 들어보시면은 정말 또 좋은 퀄리티가 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 자, 크레모네와 칼리아리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레모네도 뭐 어떻게 보면 시즌 초반은 약간 조금 잘 지지 않는 행보, 약간 뭐 코모와 마찬가지로 조금 돌풍의 역으로 또 떠올랐던 내용들을 조금 보여줬었는데요. 약간 이제 그 페이스가 조금 줄어들었죠. 무엇보다 최근의 문제점들은 수비는 괜찮아. 수비는 아주 좋아요. 근데 득점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공격진에서의 뭐 활로가 뭐 딱히 이제 사나브리아나 뭐 제이비바디 뭐 어떻게 보면 보나촐리 이런 자원들 약간 네임밸류 있는 자원들이 좀 있긴 한데 전반적으로 시너지가 조금 나오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젠 제이미바디가 확실히 조금 체력적으로 일단 지친 상황입니다. 이젠 노사가 일단 역시 조금 진행이 되고 있다는 점들은 과히 또 좋아 보이지 않는다. 역시 득점에서의 주포의 조금 활약들이 상대 또 낮은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들은 무엇보다 지금 현재 조금 크레몬의 문제점이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칼리아리도 역시 문제점은 뭐겠어요? 문제점은 득점입니다. 득점이 안 되고 있어. 무엇보다 벨로티가 지금 이제 부상으로 좀 빠져 있다면은 이제 보렐리가 좀 버텨줘야 되는데 보렐리가 7경기 연속으로 득점이 없어. 주포 보렐리가 득점이 없을 정도로 상당히 또 두 팀들이 득점이 지금 안 되고 있다면은 결론은 뭐겠습니까? 언더란 말이에요. 언더. 요 경기 승패 잡지 마세요. 승패 어디로 튀어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뭐 칼리아리가 약간 섬지역이고 약간 원정 경기에서의 약세를 조금 보여주다 보니까 크레모네 사이드로 조금 보시는 패턴도 조금 납득은 되는 내용들이 좀 있는데 크레모네도 지금 이제 득점이 지금 안 되고 있단 말이야. 심지어 뭐 피오렌티나 상대로도 직전에 1대0의 패배를 당할 정도로 상대 또 졸전을 펼쳤다면은 일단 승무패가 어디로 튀어도 이상하지 않다. 다만 이제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용기는 2.5야. 언더 사이드로만 접근 포인트를 고려하신다면은 요건 충분히 또 배당 대비해서 한번 또 먹음직스러운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다는 점들을 조금 고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번 방향성 설정을 해보시면은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다음 경기는 이제 또 프랑스 슈퍼컵 결승전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PSG와 마르세유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경기는 이제 또 쿠웨이트 중립구장에서 펼쳐져요. 쿠웨이트 중립구장 경기다 보니까 조금 내용적으로 어떻게 보면 왜 하필 쿠웨이트일까 이런 생각이 조금 드실 거야. 근데 약간 이제 또 예전에 또 요즘은 슈퍼컵 같은 경우가 약간 뭐랄까요? 뭐 이렇게 조금 스폰서나 이런 데서 지원이 조금 되는 데서 조금 사우디에서 진행할 때도 있고 그런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는데 올 시즌 맞대결 마르세유 홈에서 PSG가 한 차례 패배를 당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마르세유 사이드로 배당이 조금 빠지는 것 같은데 저는 요 경기가 어떻게 보면 또 마르세유가 물론 이제 약간 뭐 그린우드나 뭐 또 오바메양 이런 자원들의 활약들이 좀 만만치 않은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최근에는 이제 약간 뭐랄까요 이 원정 일정 어떻게 보면 중립구장 일정이지만 원정 일정이잖아, 그지? 원정에서의 마르세유의 경기력들은 다소간의 기복이 조금 심한 내용들은 조금 무시할 수 없다. 또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아. 그리고 또 PSG 같은 경우는 뭐 하키미가 또 대표팀 차출돼 있고 이강인 부상 이런 부분들이 좀 있긴 한데요. 전반적으로 덴벨레나 이런 자들 두 회까지도 지금 현재 다 복귀를 했고 멘데스까지 복귀를 했기 때문에 라인업에서의 또 일단 뭐 패턴들은 훨씬 더 좋을 수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두 팀들의 맞대결은 르클라시크죠. 르클라시크로 일단 펼쳐지는 내용인데 전반적으로 이제 뭐 올 시즌 맞대결 1차전 한 차례 패배가 있었지만은 뭐 한 차례 마르세유 홈이었어요. 그 전까지 PSG가 압도를 했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조금 고려했을 때 전 충분히 또 이 경기 난타전의 가능성이 조금 높아 보이고 2.5 기준점 결승전이지만은 조금 오버사이드 충분히 또 고려 대상이 될 수 있다. 이걸 좀 보고 있는데 파리사이드의 공략 포인트를 조금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홈에서는 한 차례 비볐어. 근데 일단 원정 일정에서만큼은 뭐 중립구장 일정에서는 조금 경험치가 조금 떨어질 수 있는 마르세유라는 점들을 조금 배제할 수 없다. 일단 요 경기는 파리사이드, 핸디는 여러분들이 한번 설정을 해보시면은 충분히 또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에와 덴벨레 조합이라면 전 조금 뭐 크바라츠켈리아도 그렇고 충분히 또 일단 PSG가 훨씬 더 경기력이 조금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 품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 왜 마르세유를 또 한 차례 졌다고 이렇게 조금 보는지는 조금 납득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파리사이드, 오버사이드 추천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경기는 이제 아틀란티코 마드리드와 레알 마드리드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바르셀로나는 시원한 승리를 거뒀죠. 어제 또 빌바오가 또 수비진들의 누수가 조금 컸던 내용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뭐 충분히 또 대승의 가능성이 조금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오바도 충분히 또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레알 마드리드는 지금 약간 조금 아쉬운 부분이 조금 이제 보자고요. 음바페가 지금 부상입니다. 오늘 경기는 음바페가 무릎 부상으로 훈련 한 차례 또 소화를 했다가 다음날 또 훈련에 또 빠졌기 때문에요. 오늘 경기도 아마 음바페 출전 여부는 조금 불투명하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 나올 것 같아. 안 나올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또 일단 이 레알 마드리드와 아틀란티코 마드리드, 오늘 또 사우디 중립구장에서 또 펼쳐지는 경기인데요. 두 팀 다 역시 경기력은 조금 준수한 편입니다. 최근에 또 아틀란티코 마드리드가 홈에서는 또 레알 마드리드를 두 차례 또 잡아냈던 내용들을 조금 보여줬다는 점들은 절대 또 배제를 할 수 없는 내용이 될 거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일단 양 팀들의 맞대리 1승 3무 1패로 최근에 팽팽합니다. 팽팽한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을 정도로 상호간의 매첩들은 상당히 또 나름의 또 흐름들을 조금 안고 가고 있는 내용인데요. 근데 지금 현재 뭐 음바페가 부상이다 하더라도 최근에 또 어떻게 보면 또 어린 친구죠. 가르시아가 상당히 또 공수 양면에서 조금 많이 띄워주면서 상당히 또 활로를 조금 잘 만들어주고 있고, 뭐 호드리구, 비니시우스, 또 벨링엄 이런 자원들이 상당히 또 좋은 리듬감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전 요 경기는 오히려 또 환역 면에서는 레알 마드리드가 아직까지도 조금 더 우세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내용들은 절대 무시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뭐 비록 이제 약간 이제 또 아틀란티코 마드리드도 이런 국제 대회에서 최근에 뭐 우승 트로피가 조금 없었던 부분들이 좀 있다 보니까 상당히 또 간절한 동기부여를 조금 안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레알 마드리드가 지금의 경기력 조금 더 좋아 보인다. 어떻게 보면 또 알바레스나 뭐 지금 현재 뭐 그리즈만, 뭐 쉐를로트까지도 조금 폼이 나쁘진 않은데, 좀 환역 면에서는 그래도 레알 마드리드가 충분히 또 이 사우디 중립구장의 경험치들을 조금 더 가지고 있는 팀이라는 점도 절대 배제할 수 없다. 레알 사이드 한번 또 공략 포인트 노려보셔도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고요. 2.5 기준점의 오바는 좋아 보입니다. 상당히 또 어떻게 보면 또 승패보다도 언어바가 더 좋은 조건 포인트가 될 수 있다는 점들은 조금 배제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또 지금 현재 레알 마드리드도 뭐 알렉산더 아놀드, 또 일단 밀리탕 이런 수비진들의 결장 시도는 조금 아쉬울 수 있겠지. 그런 부분에서 난타전과 함께 또 저는 약간 레알의 손을 그래도 조금 들어주고 싶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한번 흐름을 잡아보신다면은 충분히 또 좋은 리듬감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이제 AC 밀란과 제노아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신 분들은 추천 절차 눌러주시고요. 유튜브 보시는 분들도 좋아요와 또 구독 또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바페는 이쪽에 누워 계세요. 자, 이제 밀란, 무엇보다 밀란 같은 경우도 이거 조금 다시 불러 소환을 해야 되겠구나. 자, 다시 데려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경기 때 이제 필크루크가 이제 약간 조금 데뷔전을 조금 펼칠 예정입니다. 필크루크가 어떻게 보면 또 웨스트햄에서는 실패를 했죠. 실패를 조금 한 케이스인데, 원래 또 약간 분데스리가 자원들이 정말 EPL에서 성공하기가 조금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걸 극복해냈던 게 손흥민이다 보니까 더 대단한 거야. 그지? 손흥민도 1년 차에는 상당히 또 고전을 했던 내용인데, 필크루크는 역시 실패를 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 자, 근데 필크루크 영입도 영입이지만은 무엇보다 최근에 또 경기가 너무 잘 풀리고 있어요. 16경기 동안 무패행진을 달리고 있어. 올 시즌 이제 무엇보다 11승 5무 1패야. 11승 5무 1패로 리그 내에서 지금 현재 2위 자리를 굳건하게 지금 달려주고 있습니다. 어제 또 인터밀란이 또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AC밀란의 동기부여가 상당히 또 크죠. 그런 가운데 있다는 점들은 조금 배제하기 어렵고, 뭐 레앙도 또 복귀를 했고 필크루크가 또 영입이 되면서 오늘 경기 또 출전 가능성이 조금 열려 있다면은 확실히 조금 카드가 많아진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다가 이제 약간 뭐 제노아 같은 경우도 뭐 데로시 감독 체제에서 조금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있긴 한데요. 무엇보다 7명이나 빠집니다. 오늘 경기. 특히 또 메시아스 또 결장, 뭐 에쿠반 결장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또 아쉬운 부분이 될 수 있고요. 뭐 약간 이제 공수 양면에서 고르게 약간 부상자들이 조금 늘어나 있다는 점들은 과연 조금 좋아 보이지 않는다. 특히 또 최근에 또 밀란과의 매치에서 9경기 동안 승리가 없다는 점에서는 여기는 누구나 또 부정할 수 없을 정도로 AC 밀란 사이드로 공략 포인트를 조금 노려보셔도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밀란 최근에 뭐 슈퍼컵 제외하고는 리그 경기 일정에서는 16경기 동안 무패행진을 달리고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상당히 또 분위기를 잘 끌고 가고 있다는 점에서 밀란 사이드 한번 또 공략 포인트로 고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
조금 이제 핸디는 여러분들의 선택을 잘해보세요. 핸디 사이드는 여러분들의 선택지가 들어가셔야 될 것 같다. 개인적으로 2.5 기준점에서는 언어반은 조금 패스입니다. 언어반은 조금 어디로 튀어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은 느낌들이 좀 들기 때문에 언어반은 패스하시고 밀란 사이드에서 한번 또 고민을 해보시면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이제 마지막 경기죠. 아스날과 리버풀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현재로 아스날 같은 경우는 홈 경기가 너무 좋아요. 어떻게 보면 또 에스턴 빌라와의 또 매치에서도 빌라 원정에서는 또 2대1의 패배를 당했지만은 홈 경기에서는 되려 갚아줬죠. 그럴 정도로 뭐 대승을 거뒀던 면모들을 조금 보여줬기 때문에 밀란의 홈 경기력은 밀란이란다. 아스날의 홈 경기력은 절대 배제할 수 없는 운영이 되고 있다는 점들은 조금 부정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뭐 빌라전도 뭐 4대1. 근데 최고의 또 지금 현재로 강점이라고 볼 수 있는 내용들은 무엇보다 리그 내 최소 실점 1위 팀이야. 공격도 좋은데 실점도 지금 현재로 상당히 또 적은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을 정도로 리그 최소 실점 1위 팀의 탄탄한 수비 밸런스를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들은 조금 부정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홈에서는 올 시즌 10경기 동안 9승 1무고요. 9승 1무를 기록하고 있고 최근에 또 아스날이 조금 좋아진 게 부상자들이 대거 합류를 했죠. 전반적으로 줄부상 이슈가 좀 있었다가 라이스도 또 복귀를 했고 뭐 상당히 또 최근에 부상 여파들을 조금 극복해내면서 뭐 지금 이제 주전 멤버들은 뭐 칼라피오리 빼고는 전부 다 일단 풀멤버 구성에 가깝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 반면 또 리버풀 같은 경우는 지금 살라가 대표팀 차출되어 있는데요. 에키티케가 올해 경기 출전 여부가 반반입니다. 뭐 이삭도 지금 부상으로 빠졌지. 에키티케 지금 현재 상당히 또 조금 밸런스 조금 좋지 못한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고 아스날이 올 시즌 홈에서 실점이 10경기 동안 5실점밖에 없어요. 5실점. 홈에서 최소 실점 1위, 전체적으로 최소 실점 1위 면모를 조금 보여주고 있는 만큼 리버풀이 지금 이제 창이 조금 무뎌진 상태에서 과연 또 아스날을 조금 공략해낼 수가 있을지 지금 현재 조금 문제점이 되고 있다는 점들은 조금 부정할 수 없다. 이 경기는 아스날 사이드가 맞습니다. 아스날 올 시즌 홈에서도 극강이고요. 약간 리버풀전에 약간 조금 고전했다는 내용들이 좀 있는데 올 시즌 리버풀이 아시다시피 원정 경기에서 실점이 조금 높아요. 그리고 또 올 시즌 리버풀은 정상적인 경기력들이 조금 안 있죠. 특히 또 원정에서 4승 2무 4패로 뜨뜨미지간 경기력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면은 여기는 충분히 또 저는 아스날 사이드의 공략 포인트를 조금 노림수를 가져보셔도 좋겠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조금 리버풀전에 조금 약했어요. 약한 면모들을 조금 극복할 수 있을 정도로 리버풀의 폼이 떨어져 있다는 점이고요. 어떻게 또 이제 홈에서는 약간 최소 실점 1위 팀이지만은 리버풀이 원정에서 실점이 조금 많고 최근에 또 아스날의 공격진들이 전부 다 또 합류를 했다면은 용인은 역시 또 오바도 컨택방이 될 수 있겠다. 핸디는 여러분들이 잘 선택을 해보시고요. 또 2.5 기준점에서는 역시 또 오버사이드로 공략을 해보신다면은 용인도 충분히 또 좋은 접근 포인트로 고민을 해보시더라도 나쁘지 않은 흐름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제 약간 이제 34배요. 34배를 조금 노리고 하는데 물론 이제 약간 이런 고배당들이 조금 늘 터져주지는 않습니다. 그죠? 약간 조금 그런 의미이지만은 제가 봤을 때 지난주에 먹었던 48배와 결이 비슷하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아. 48배와 결이 조금 비슷한 내용이기 때문에 충분히 또 한번 방향성을 조금 잘 잡아보신다면은 일단 이번 주도 한번 또 잘 먹고 갈 수 있다. 이렇게 좀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느낌에서 한번 또 오늘 경기 주간과 해초까지 깔끔하게 한번 또 적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주간 패턴을 약간 바꿨어요. 누구나 보는 좋아 보이는 경기보다 약간 이제 청개구리 배팅 방법이라고 조금 변화를 조금 가져갔다. 이런 내용들을 조금 품고 있기 때문에 이게 과연 또 오늘 접목이 돼서 올킬이 된다면은 이 지표가 맞겠지, 그지? 일단 구매율을 전부 다 체크를 했습니다. 미리 체크를 했기 때문에요. 한번 또 오늘 또 기대를 해보셔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더 깔끔한 적중, 더 좋은 적중, 웃으면서 적중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네, 화이팅이고요. 자, 아무튼 이제 또 이렇게 분석 내용들 조금 정리해서 또 유튜브 올려드리고요. 유튜브 보시는 분들도 구독과 좋아요 또 부탁드려요. 아무튼 이제 또 소통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2바구 나누면서 또 대화를 또 나눠보자고요. 가자!